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매체 118페이지에 있는 모음체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단어를 천천히 발음해보며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단모음과 그 다음에 이중모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혀 위치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중모음은 입술의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갖다가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문법 체계에 대해서 많이 배경 지식을 깔고 있는 친구들은 여, 기라는 요 단어 속에서 모음만 따지고 봤을 때 어떤 게 단모음이고 어떤 게 이중모음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단모음은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중모음은 뭐가 있을까요? 예죠. 그 다음에 단모음은 예죠. 그죠? 그 다음에 와, 과거에서 와, 얘는 이중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그렇죠. 이중모음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바로 단모음이죠. 자, 그러면 발음해보면 알아요. 자,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 여기다. 자, 여라는 모음과 이를 먼저 비교해 봅시다. 여. 이거는요,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사실 우리는 여라고 간단하게 막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무엇의 결합체냐면요. 이라는 반모음과 그 다음에 어라는 단모음이 반모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이 합쳐져서 무엇을 낳았냐면 여라는 이중모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이걸 구별해서 한다면 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지금 선생님 발음 잘 들었어요? 이어가 합쳐져서 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입을 갖다가 이를 발음하는 것처럼 이를 좀 약간 오므렸다가 그 다음에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발음하거든요. 때문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지죠. 때문에 이건 뭐다? 이건 바로 이중모음이다. 여. 알겠죠? 하지만 이라는 발음은 사실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질 게 전혀 없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지지 않죠.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 단모음이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과거에서 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단모음과 어떠한 단모음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중모음은 그냥 혼자 이중모음이 된 게 아니라 단모음과 그 다음에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꼭 반모음이어야 됩니다. 반모음의 계열에는 이 계열과 그 다음에 오, 우 계열의 그 반모음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외우면 돼요.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체이다. 그러면 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앞서 말했지만 이 반모음에는 오우 계열과 이 계열이 있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보나마나 오우 계열 중에 오와 그러니까 얘는 오라는 반모음과 그 다음에 무엇이 붙었다? 여기 있죠? 단모음 아가 붙었죠. 그래서 와가 됐죠. 쉽죠? 자, 입모양이 변했잖아요. 처음에는 오라고 발음하다가 아라고 발음하면서 와가 발음됩니다. 때문에 얘는 무슨 모음이다? 바로 이중모음이더라. 간단하죠? 그 다음에 거 볼게요. 거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그냥 발음하면 됩니다. 그죠? 입이 그냥 동그랗게 하고 벌어지면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단모음이더라. 됐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막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 모음 체계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모음 체계를 외워야 되는데 여기 표에서 나타났듯이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니 뒤에 있니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일자에 가깝니 아니면 동그랗니, 일자에 가깝니 동그랗니에 따라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니 아니면 중간이니 아니면 가장 아래에 있니를 따지면 되겠죠. 그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에요. 참고로 이 혀의 높이와 관련된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개구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구도. 10개자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얼마만큼 열리냐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자, 옆에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자, 대충 그렸습니다. 이라는 발음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발음하는 걸 말하냐면 요거요. 요걸 발음했을 때 그때는 아마 입 모양이 대충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하고요. 그죠? 입이 가장 잘 벌어지지 않은, 많이 벌어지지 않은, 가장 적게 벌어진 상태로 이를 발음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뭡니까? 에죠, 에. 자, 이걸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맞죠? 요렇게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에가 발음돼요. 에. 그러니까 개구도, 즉 입이 벌어진 정도가 좀 더 벌어졌죠. 그러면 아까 이 했을 때보다 혀의 높이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왜? 턱이 내려가니까 혀도 덩달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모음 쪽이에요. 중모음. 혀의 위치가 중간 쪽에 있으니까요. 고, 중, 저, 고모음, 가장 혀의 높이가 제일 높이 있을 때, 중, 밑에까지 좀 내려왔을 때,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중모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애가 나옵니다. 요 애를 발음할 때는요, 더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에 하고 발음할 때는 혀가 좀 더 내려갔죠. 입이 좀 더 벌어졌죠. 개구도가 좀 더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저모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 중, 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이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가장 낮게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입이 가장 적게 벌어졌을 때, 입이 중간 정도 벌어졌을 때, 입이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지면 혀가 가장 낮아진다. 그래서 고, 중, 저모음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음 체계표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모음 체계표를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그냥 알려줄게요. 이 문장만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잊을 수가 없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진짜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진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간단히 외워지면요. 자, 키,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키위를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편집 없이 보여줄게요. 이, 에, 위, 왜. 그 다음에 으, 아, 우, 오.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을 나눈단 말이죠. 중간 부분에서 여기가 전설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비교적 앞에 있는 거. 혀의 위치가 좀 앞에 있는 거. 혀의 위치가 좀 비교적 뒤쪽에 있는 걸 후설 모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나눈 다음에 자, 일단 이, 얘네들은 입술 모양들이 다 똑같이 좀, 뭐랄까요. 좀 일자에 가까운 모습을 띠니까 평순 모음입니다. 입술 모양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왜. 얘네들은 또 모두 동그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순. 얘도 평순. 그 다음에 얘도 원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혀의 최고점의 높이가 높니, 중간이니, 가장 낮니.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간단하죠? 금방 외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냥 모르겠으면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이 문장만 외우면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모음체계표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 교과서에 실린 이 내용 한번 보자면요. 이중 외와 위는 발음할 때 혀 위치와 입술 모양이 바뀌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우리들은 외와 위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잘 신경 써서 발음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외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짙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건 틀린 발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위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그 다음에 위 하면서 그 입술이 벌어지면서 발음을 하잖아요. 위, 왜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표준 발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사실은 선생님도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표준 발음처럼 이렇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발음에 가깝게 그 올바른 발음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입술과 어떤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웃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중모음에 대한 어떤 그 공식이 나와요. 이중모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반모음은 상대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소리인데 이 계열과 오우 계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열과 오우 계열 첫 번째 반모음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모음의 종류 이 아니면 오우예요. 오우. 근데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에는 이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아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어 이 플러스 오 이 플러스 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거야 당연히 이 플러스 에일 것이고 단모음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에가 될 것이죠. 단모음. 뒤에는 각각 단모음들이 있죠. 앞에는 이 반모음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반모음들이에요. 반모음. 뒤에 있는 건 다 단모음들. 어쨌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 뭐다? 이중모음이다.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로 시작되는 것들은 쫙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뭐 굳이 따로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써줄게요. 이중모음 오우의 계열은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중모음 의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 논란거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정설은 없어요. 앞에 의가 반모음인지 뒤에 이가 반모음인지 이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얘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의와 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이중모음 의다 그건데 여기서 학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얘가 반모음이냐 얘가 반모음이냐 이거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모음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다음과 같이 의와 에와 에 그리고 왜와 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요거 발음 잘 구별 못해요. 에와 에. 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구도의 차이야.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학술용어를 쓰란 말이야. 개구도의 차이야. 개구도가 그나마 적게 벌어진 건 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벌어지는 건 애란 말이지. 왜냐면 얘가 중모음이고 얘가 저모음이거든. 이 말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의와 어를 혼동하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냐면 노래를 부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 이 어가 잘못 쓰였다는 것이죠. 사실 부르던지 하는 순간 얘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친구 어찌나 춤을 잘 추던지 그때 과거에 내가 봤는데 그 친구가 춤을 정말 잘 추더라. 그때 과거의 의미를 가진 더를 쓸 때는 요걸 쓰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던지 말던지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 선택의 문제는 더를 쓰면 안 됩니다. 든을 써야죠. 부르든지 말든지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와 을을 헷갈리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와 애. 이거는 뭐 날이 금세 어두워졌다. 금세는 이거는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요. 이것도 많이들 틀리는데 원래는 금, 시, 애라는 말의 줄임이 금세입니다.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왠지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사실 왜 이것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발음했을 때도 이 둘이 뭐가 달라?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똑같이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표기법과 이렇게 쓰는 표기법이 좀 혼동되고 있다. 사실 근데 이 표기법이 맞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예시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명호가 발표하는 거 봤는데 걔 정말 발표 잘하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야 발표 잘하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아가 그러는데 어제 새로 개봉한 영화가 그렇게 재밌대 라고 얘기했어요. 이 쓰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일단 얘부터 말할게요. 이거는 내가 경험한 사실을 그냥 얘기할 때. 하지만 요 대는요, 이거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달의 의미를 가진 게 가장 큽니다. 전달.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의견도 아닌데 누가 그랬냐면 건아가 그러던데 건아가 그랬는데 어제 새로 개봉한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다 라고 얘기한 이 말을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재미있대 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분명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전달의 의미가 큰 대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느낀 말을, 직접 경험한 말을 말할 때, 야, 걔 진짜 춤 잘 추대. 걔 정말 말 잘하대. 야, 그 여자 진짜 밥을 정말 잘 먹대.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대. 하지만 누군가가 말한 걸 간접적으로 전달할 땐 대. 그러니까 얘가 직접이고 얘가 간접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걸로 구별하면 더욱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말하냐? 그러면 어이를 쓰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아이를 쓴 대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말 다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각 단어에 쓰인 자음의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결제, 기도, 구도, 궤도에서 이 제와, 이와, 우와, 왜 이것들을 정리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표를 한번 미리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표를 갖다 그때 쉽게 외우는 방법을 문장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같이 한번 써보죠. 천천히. 키,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내, 가. 됐죠? 이거를 요 모음 부분만 돋보이게 색깔 다시 변경시킨다면 자, 이렇게 모음만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라니까. 자, 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모음이고 중모음이고 저모음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을 갈라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비교적 앞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가 그냥 좀 앞에 위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후에서 전설모음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후, 얘는 뒤쪽에 혀의 최고점 위치가 좀 뒤에 있으니까 후설모음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입술의 모양이 어떻다더라? 이 애는 비교적 사실 입술 모양이 좀 일자에 가깝게 됐다더라. 평순모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 외, 위, 을 기억납니까? 얘네들은 동그라미 모양을 띄었기 때문에 원순모음, 얘도 평순모음, 얘도 원순모음. 그럼 여기 끝났어요. 그죠? 모음체계표 다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일단 결제 얘는, 애는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전설의 전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혀의 높이는 중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어떻습니까? 평순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냥 그거에 맞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 적어봅시다. 일단은 전설이고요. 그 다음에 고모음이었죠. 그 다음에 평순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 찾아봅시다. 우 어디 있습니까? 우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옮겨 적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냐? 전설이냐 후설이냐? 얘는 후설이네요. 그죠? 뒤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고모음이고요.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원순모음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얘,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또 여기다 맞게 적어봅시다. 일단은 전설모음이죠. 여기. 그 다음에 중모음이죠. 그 다음에 원순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내가 모음체계표 외운 것 바탕으로 미리 써놓고 그냥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네가 아닌 내가. 됐죠? 그 다음. 자, 분절음, 비분절음 이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비분절음, 교과서 이 구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비분절음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앞서 차라리 그 음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때 분절음과 비분절음 구별해서 나오면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분절음과 비분절음으로 이게 나뉘어요. 여기다 쓸게요.
이게 개념을 확실히 여기에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에 의문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의문에 대한 설명하면서 의문은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쪽이에요. 분절음 쪽. 알겠습니까? 때문에 사실 의문이라는 개념은 분절음과 비분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분절 의문과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은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대표적으로 뭐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의 어떤 길이, 즉 장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분절 의문 중에 눈과 눈, 밤과 밤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또는 또 억양에 따라서도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비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 모두 동일해.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야. 똑같은 글자인데 억양이 막 올라가니 아니면 평서형이니 아니면 내려가니 아니면 장단, 그 단어를 길게 발음하니 짧게 발음하니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실하게 이 구조도를 갖다가 외워야 될 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의문이 있으면 의문은 크게 뭘로 나뉜다? 두 개로 나뉜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 근데 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는 바로 전 강의에서 얘기했죠. 의문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의문이 바로 이 분절 의문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비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다? 억양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글자는 동일한데 하지만 길이에 따라 아니면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보면 음의 길이에 주목하면서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눈물이 난다. 밤에 밤을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이게 길이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짧게 발음하면 감각기관이 눈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밤을 길게 발음하면 밤나무 열매인 밤, 짧게 발음하면 낮과 구별되는 밤을 의미한다. 근데 이건 100% 적용되는 법칙은 아닌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꼼수를 얘기한다면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좀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짧게 발음해요. 근데 좀 흔하지 않은 것들, 좀 덜 볼 수 있는 것들은, 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우리나라 말은 예가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죠. 왜냐면 사람 눈이 많겠습니까? 더 보편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겨울 때만 내리는 눈이 더 보편적이겠습니까?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눈이죠. 신체 구조의 눈. 그래서 여기서의 눈을 짧게 발음하고 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얘는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좀 더 덜 볼 수 있어요. 얘는 우리 널렸죠. 그 다음에 낮과 밤할 때 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밤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밤나무에 먹는 밤을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밤나무의 밤을 더 덜 사용하겠죠.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night, 밤을 얘기하니까 얘는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것들이니까 짧게 발음하고, 요 밤은 우리가 잘 먹진 않죠. 많이 먹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예, 선생님 저는 낮과 밤의 밤보다도 밤나무의 밤을 훨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쓰는 어떤 빈도를 따지자면 낮과 밤의 밤을 좀 더 많이 쓰고 얘를 좀 더 덜 쓰기 때문에 덜 쓰는 애는 좀 약간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다더라. 하지만 절대 100% 신뢰할 만한 어떤 법칙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됐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구별이 되고요. 둘째 음절에서는요, 무조건 짧게. 자, 봐봐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글자였기 때문에 첫 음절이고 두 음절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얘가 첫 번째 글자잖아요. 그냥 하나의 글자니까요. 얘네들은 어쨌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얘가 눈이 둘째 음절, 얘가 첫째 음절이고, 그죠? 얘가 첫째 음절이고 얘가 둘째 음절인데 만약에 이 단어가 뒤에 위치했을 경우, 둘째 음절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길게 짧게 구별 안 해요. 무조건 짧게. 이해합니까? 얘도 알밤이든 야밤이든 어쨌든 얘는 이 의미잖아요. 얘는 밤나무의 밤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구별 안 해요. 왜냐고? 둘째 음절을 위치했으니까. 둘째 음절을 위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짧게. 첫 음절에서만 이렇게 눈, 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두 번째 글자로 이사 오게 되는 순간 무조건 이거는 짧게 발음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봐.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법칙 있잖아요. 그게 100%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네, 여기서 그 예외의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좀 더 자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 발로 달리는 그 말은 좀 더 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법칙에 따진다면 얘를 좀 더 길게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우리들이 하는 말의 그 말은 길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얘가 둘째 음절로 가게 되는 순간 그냥 길게 짧게 그 필요 없다니까요. 둘째 음절로 가게 되는 순간 바로 무조건 짧게 발음하게 되는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억양 나옵니다. 여러 음절에 걸쳐서 실현되는 음의 높낮이인데요.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줘요. 문장의 의미를 구별해줘요. 자, 그래서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네, 그죠? 집에 가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집에 가. 나 이제 집에 가. 뭐 이렇게 평서형이 되는 거고요. 집에 가. 명령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억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제시된 의미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억양을 발음해보자. 가는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여 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디 가? 끝이 올려야 되겠죠? 어떤 장소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지금 강의 녹화하다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좀 약간 그게 100%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길래 일단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여 물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여 물을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마지막 음절에서 요게 틀렸고, 그러니까 억양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어디 가? 이렇게. 아이씨,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디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지금 어디 가? 이렇게 마지막 음절에서 억양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대요. 네. 됐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